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펜실베니아주, 제조업, 광업, 서비스업 등으로 유명하고 남한보다 큰 땅에 인구가 1,300만 명으로 미국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 이 거대한 펜실베니아주 전역에 걸쳐 최근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초콜릿을 샀는데 상자 안에 이상한 것이 들어있었어요. 몇 번 접힌 작은 메모지 같은 거요. 그건 작은 종이로 그 위엔 인쇄된 글씨가 보였습니다. 담배 한 갑 정도 크기의 메모지엔 도저히 해독을 할 수 없는 이상한 글씨들이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 알파벳으로 쓰여 있었지만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메모, 몇몇 식별할 수 있는 단어들은 존재했지만 거의 문장으로 연결되진 않았고 수많은 기호들이 뒤섞여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스터리한 현상을 인지한 한 지역 언론사가 이 문제를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일한 메모를 봤다는 제보가 그야말로 폭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3년 말부터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판매된 식료품, 미용용품 등 일상용품들의 포장 상자 안에서 수수께끼의 메모가 발견된 것입니다. 메모가 발견된 형태 또한 다양했습니다. 구매한 옷의 주머니 속, 자동차의 앞유리, 등산로 옆 나무 등등. 그리고 무심코 그 메모지를 열어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함에 섬뜩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심을 추구하고 예전 같은 경우는 테러, 정치적인 어떤 프로파간다, 그리고 제품 변조,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나쁜 어떤 인식을 줌으로써 그 제품을 못 팔리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통망을 망가시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죠. 서구권 최대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레딧에는 이 수상한 메모지를 조사하는 하위 포럼까지 탄생할 정도였습니다. 해당 포럼의 유저들은 이 메모지가 펜실베니아 스쿨킬 카운티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하여 이 메모를 스쿨킬 노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의 내용도 항상 동일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노트는 시크릿 소사이어티라는 단어로 시작되었고 라이스라는 커다란 글자와 함께 시작되는 노트, 시크릿 사인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노트 등 다양한 메모가 존재했습니다. 식별되는 단어들을 토대로 추정한 이 메모의 주된 내용은 어떠한 비밀단체의 부패와 음모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이 비밀 결사에 대해 경고했었다. 폭동, 테러리즘은 SS와 연결되어 있다. 비밀 사인, 상징, 단어 시스템으로 SS에 결속된다. 스쿨킬 노트에는 왜 이런 음모론적인 내용과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적혀 있던 것일까? 그뿐만이 아니라 메모에는 주요 각종 브랜드, 회사, 음악, 영화, 쇼 등에서 사용하는 난해한 상징주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밀 결사 음모론, 나치즘, CIA, FBI, 존 F 케네디, 구글, 아스트라제네카, 토요타, 아우디, BMW, 일론 머스크. 노트가 누구의 서행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혹자는 이 노트가 대중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지하 조직의 서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하 조직이 암호문을 만들어 대중에게 퍼뜨리고 있다는 것. 근데 테러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게 되고 그러면 이걸 확산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주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원하는 메시지 확장이 주목적이다. 확장이지 누구 사게. 그러니까 그렇게 확장을 하면서 누구한테 가기를 바라는 거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스쿨킬 노트의 내용은 암호가 아니었습니다. 암호라면 특정 문자나 기호가 반복되어 나와야 하는데 이 메모에는 전혀 그런 정황이 없었던 겁니다. 현재까지 나온 노트에 대한 가장 합당한 추론은 정신질환자가 쓴 글이라는 것입니다. 망상장애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쓴 글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매우 난해한 것이 특징인데 이 노트 또한 그러한 특성에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스쿨킬 노트에도 단어들이 무분별하게 나열되어 있었고 그 단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중에는 음모론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쿨킬 노트 또한 음모론적인 성향이 짙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를 풀 때는 연속성, 그런 것이 규칙성 이런 게 존재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멀어도.
예전에 그 로제타석이 발견됐을 때 3개 언어를 이제 해석할 수 있었던, 그래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완전히 혼돈이다 라고 하는 건 암호로서의 가치가 없죠.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큰 암호 체계, 인간이 인식하는 그 이상의 AI적인 암호 체계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화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가능하죠. 근데 가능은 하지만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과 가치 있는 건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없다. 그렇죠. 재미는 있을 수 있다. 누군가 그걸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재미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특정한 어떤 가치를 느끼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인이 정신질환자라면 한 가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년간 100개가 넘게 발견된 노트의 양. 전문가들에 따르면 망상질환이나 조현병을 겪는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여 공동의 행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서 대한민국보다 넓은 펜실베니아 전역에 100개가 넘는 인쇄물들을 뿌릴 수 있을까? 심지어 마트에 진열된 상품을 훼손하는 등의 범법 행위를 수년간 단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비체계적이고 정신적인 조현병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획성이 있고 지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현병 환자라든가 정신병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지능이 낮다고 생각하는 지능과 이거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되거든요. 조현병을 가진 사람도 계획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통해서 늘 수 있어요. 뭐 훈련하면 되는 거거든요. 훈련이 돼요. 일각에선 한 가지 설득력 있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초기에는 한 명의 정신질환 범인이 있었지만 이후 무방범 혹은 무방범들이 생기면서 노트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다는 것. 만약 무방범이 존재한다면 스쿨킬 노트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방범은 왜 굳이 이런 경범죄를 모방하는 것일까? 그저 장난이란 것이 가장 대중적인 설명입니다. 스쿨킬 노트를 보고 놀라거나 소름 끼쳐하는 사람들을 상상하며 희열을 느낀다는 것. 가다 보면 당연히 따라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 따라하는 사람을 이게 또 따라하고, 이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의미 없는 장난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의미 있을 수 있죠. 존재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을 뿐이지. 그 사람들한테는 가치가 있죠, 근데.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그 매물을 일상용품의 박스 안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일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종이박스의 재질의 포장 상자는 조금의 힘을 가해도 위아래 틈이 생긴다는 것. 따라서 여러 번 접은 메모지를 진열 상품 안에 끼워 넣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네티즌은 직접 과자 상자에 메모를 넣고 그것을 신제품인 척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실험을 했는데 그 누구도 과자 상자가 훼손됐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러 정황상 범인이 정신질환자 혹은 그의 모방범, 그리고 종이 박스를 훼손해 안에 메모를 집어넣는 범행 수법 등은 대부분 드러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방송사의 취재 영상이 알려지며 대중들은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상은 스쿨킬 노트를 발견했다는 한 노년 남성을 취재한 영상이었는데 그가 종이 상자 아닌 시리얼이 담긴 비닐 봉투 속에 스쿨킬 노트가 들어있었다고 말했다는 것. 이것은 그간의 추리를 완전히 뒤집는 증언이었는데 봉투 안에 노트가 들어있었다면 종이 상자같이 쉽게 범인을 저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영상에 네티즌은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인이 노트가 박스 안에 들어있던 것을 봉투에 들어있다고 헷갈렸다는 의견,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었습니다. 그중 특이했던 것은 미국 마트의 만만한 환불 규정을 이용한 범죄라는 것. 시리얼을 구매해 포장지를 뜯고 노트를 넣은 다음 시중에 있는 실링기로 다시 포장을 하여 환불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초콜릿이라든가 과자가 이게 불가능하다 막 그 회사에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회사의 말이죠. 왜냐하면 가능하면 안 되죠. 자기네 제품을 욕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수공업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것을 사람들이 따라하다 보니까 기술을 개발하게 된 거죠.
결국 펜실베니아, 뉴욕 언론을 통해 스쿨킬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지역사회에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에 미 식품안전국 FDA와 FBI 등 관련 기관들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 지역 하원 의원에게까지 제보가 들어가며 당국은 범인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한편 FDA는 메모가 발견된 식료품이나 미용용품 등은 절대 섭취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메모를 남기면서 해당 상품에 어떤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했을지 모르기 때문. 그런데 이때부터 범행 수법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료품 포장에서 발견되는 스쿨킬 노트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 대신 등산로나 도시 외곽의 산책로 등 야외에서 노트가 발견되었다는 제보만 잇따랐습니다. 수년에 걸쳐 펜실베니아를 서늘하게 만들었던 미스터리한 메모들. 일각에서는 이 스쿨킬 노트가 기존에 알려져 있던 2020년대가 아니라 무려 2015년부터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때는 누군가 장난으로 가볍게 치부했지만 이제 와서 공론화가 됐다는 것.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범인은 무려 9년 동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꾸준히 범행을 저질러 왔다는 말이 됩니다. 아마 계속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느냐 늘어느냐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 말고도 우리나라도 비슷한 장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을 안 갖잖아요. 우리는 정치적인 것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더 관심이 있죠. 미국은 이런 형태의 것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관심이 떨어지면 멈출 수도 있겠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네? 라고 하면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누가 왜 이런 기괴한 메모를 지역 곳곳에 뿌리고 있는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 스쿨킬 노트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진실은 여전히 전화모아있습니다.